몇 편인지 맨날 얘기하다가 왜 오빠가 얘기하네. 까먹었지 너. 안 까먹었어. 몇 편? 4편인가? 몰라. 4편가? 맞나? 3편? 4편인가? 뭐 4편인지 3편인지 5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쩌다 보험 설계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쩌다 보험 설계사 4편, 어쩌다 보험이 15부. 맞아? 아 맞아. 안 맞으면 뭐 어차피 쓸 건데 뭐. 그래 어쩌다 그냥 쓸 건데 뭐. 자 저희가 지금 방송을 맨날 찍다가 그 4월 초에 뭐 말일 마감하고 겹치고 4월 초에 파워 FC 작업한다고 저 때문에 좀 늦지막히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우 본부장은 지금 인사는 안 하고. 이서우 본부장은 지금 그 새우잡이 하러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오늘 일반인이 보험 설계사들 강의하러 간 거지 뭐. 고리라도 한 마리 잡아와야 되는데. 새우 잡으러 갔는데 무슨 고래를 잡아. 일반인 주제에 보험 설계사를 가르치고 돌아다니는 건방지게. 어떻게 생각하나? 잘하고 있죠. 보험 강사. 너 뭐 꿈전사에서 강의한다며? 19일날? 한번 얘기해. 19일날 변액 강의 진행합니다. 강남에서. 네. 끝이야? 나 때보다 되게 간략한데.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넌 지난번 방송에도 컨디션이 안 좋았어. 지난번에 몸살이고. 아니, 마감 끝나면 마감 증후군이 항상 있어. 맨날 몸살이야. 그 월초에 그러고 놀고 중간에 또 멍 때리다가 마감되면 또 바쁘고 월초에 또 그러고 놀고. 좋아. 그렇게 놀았다고 해줘. 놀았다고 해줘. 나도 놀고 싶은 게 꿈이야. 에이 씨발. 그렇게 욕해도 되는 거야 이제? 뭐 언제는 욕 안 했어? 아니. 4월달에 A씨는 약하죠. 씨발. 지읒이 많네. 사실은 이 방송 전편에 방송을 하나 더 찍었어요. 방송을 하나 더 찍었는데 그 모 커뮤니티에 그 못된 송아지 한 마리가 쓸데없는 글을 올려갖고 심하게 깠어요 제가. 근데 그 내용이 좀 너무 인신공격성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야 이것까지 내보내면 이 사람 진짜 좀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그 과감하게 패스. 그 지난 편에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 지난 편이 안 나갔으니까 못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로 커뮤니티라든지 이런데 그 올라온 질문이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메인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 오늘은 이제 오프닝에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들 몇 가지 하고 이제 그동안 제가 지난달 말부터 바로 오늘까지 그 보험 설계사들 리크루팅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충격을 좀 받은 게 몇 건 있어서 보험 설계사들의 기본 자세 보험 설계사들이 도대체 혹시 그 얘기? 어떻게 뭐 무슨 얘기? 어르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말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어쩌다 보험 설계사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파워FC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4월달에 바뀌었으니까 매우 4월달에 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파워FC 대략 보면 지금 2000이 2002 2002년생이면 몇 년생이야? 2002년생. 15살 15살 자 14살이네. 보험 나이는 14살 기준으로 해서 파워FC에 30세 만기를 자녀보험 저 어린이 보험 30세 권장 플랜 100세 권장 플랜 이렇게 했거든. 넣어놨거든. 빡세게 했었네. 이걸 지금 이제 마무리됐는데 보니까 삼성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삼성을 좀 넣었고 뭐 다른 회사들 30세 만기를 쭉 한번 넣었었는데 30세 만기로 하니까 대략 14살 기준으로 한 3만원 2만원 후반 또는 3만원 초반 정도 나오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100세 상품 나오기 전에 애기보험 보통 뭐 20세 만기, 뭐 새로 24세 하네. 만기 있었잖아요. 그 정도 보험료 수준이네. 우리 아들 12년 4월 19일 그 정도 수준 됐고 3만 지금 원에. 이제 자녀보험도 담보가 많이 들어가서 정말 뽑아보니까 한 20만원씩 나오더라고. 그리고 풀세팅하면 20만 넘어가지고. 그걸 팔려는 거야. 구경하려는 거야. 팔라서 구경하라는 소리야. 아니야
그래서 백세 권장 플랜으로 15만 원, 17만 원대 파는데 진단비 3,000, 2,000, 2,000 이렇게 해서 좀 넣어봤고 요새 일당이 좀 많이 이제 줄어드는 추세여서 일당을 좀 많이 줄여봤고 5만 원씩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들어가는데 안 판다고 왜? 왜? 대화가 안 됐어. 그렇게 하고 요새 지금 지난달까지 농협이 굉장히 저렴했거든. 암 진단비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번 달에 농협이 좀 많이 올랐어. 다 했어요 그걸? 그것까지 마무리되는 거야? 농협 진단비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서 3대 진단비 천천점 보면 남자 지금 20살 기준으로 해서 동부화재가 27,000원이고 KB가 25,000원이고 최소보험료 맞춰간 거고 1,000만 원씩 가면 좀 나이를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되겠다. 1977년 9월 27일생 하면 3대 진단비 1,000만 원씩 해갖고 넣어보면 뭐 1,000만 원씩 가면 지금 농협이 33,000원 그래도 좀 싸긴 하지. 그래도 싼데 이건 기본 계약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어쨌거나 농협이 많이 쌌는데 농협이 좀 올라갔고 현대해상은 바뀐 게 없고 보험료 그대로요? 현대해상은 바뀐 게 없고 동부도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스코어가 바뀌었어. 올라왔어요? 스코어가 바뀌었으니까 설계해봐. 뭐 몰랐어야 파워FC 보든가. 동부 안 하잖아요, 잘. 아니 내가 내가 없어 해본 기억이 옛날에 한 번? 이번 달에는 4월 달에는 동부화재가 경쟁력이 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동부화재가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실손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동생 동부화재 있으니까 팔아주세요. 메리츠가 스코어가 저도 좀 안 하니까. 올라갔어. 메리츠가 스코어가 올라간 게 아니라 뭐야 담보가 좀 추가됐어. 담보가 좀 18세, 19세 미만일 경우에 질병 후유 장애가 1억이 들어가야 되고 의무 사항으로 100세 만기로 질병 고도 후유 장애 그렇겠죠. 그걸 1억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19세 이후부터는 민사소송 비용 2억 5천? 1억 뭐 1억 해도 되고 1억 5천 1억 2,500 1억 2,500 1억 2,500 세 개 이렇게 풀장 버듯이. 무슨 무슨 얘기냐면 이거 설계해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거 들어가는 게 좀 있고 KB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는 안 바뀌었는데 보험료가 올랐어. 스코어도 오른다고 했었는데 기본 스코어가 예전에는 이제 1억도 됐었는데 1억 5천이 이제 최소 스코어로 바뀌었고 한 번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제 스코어 그러니까 상단 진단비가 들어가는 플랜에서는 스코어는 변경이 안 됐는데 이제 보험료가 좀 올라갔고 메리츠는 남면하고 MG는 안 바뀌었더라고. 남면하고 납입면제 그 배수기는 그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 안 넣어. 교통사고 저기 뭐야 그거 안 넣어. 그거 안 질병 넣어? 후유장애랑 민사사고 그걸로 민사사고로 그게 낫다. 대략 그렇고 이제 생명보험은 보험료가 많이 바뀔 줄 알았더니 많이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 다음 달 또 바뀔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봤을 때는 월 중에도 바뀔 수 있어. 자 어디지? 현대라이프인가? 문자 왔는데 뭐 안 바뀌고 다음 달에 그거 바뀐다고 문자가 왔던데요. 원래 비쌌어 현대라이프. 아 원래 비쌌는데 현대라이프 KB생명 원래 비쌌어. 자 그 정도. 그래서 뭐 때려 죽일 만큼 천지 개복할 만큼 바뀌진 않았다. 잔여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경사항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나 이 절판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특별히 절판도 하지 않았지만 난 정말 이 보험사들이 이 새끼를 다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 왜냐면 파워FC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 산식 뽑아내고 계산하고 또 이거 설계해서 맞나 확인하고 또 이게 스코어 계산하고 아니 짜증나.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예전에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1년 정도 한 때가 있었는데 월드컵 조추첨한다고 신문 배달은 월화수목금 토까지 배달하거든요. 그럼 일요일은 내가 늦잠을 자야 되는데 새벽 3시 반에 새벽 3시에 나야 되는데 조추첨한다고 일요일날 신문을 배달하더라고. 그 조추첨 때문에 6장을 갖고 내가 그럼 조만 따로 배달하는 거야? 조추첨 때문에 다른 기사를 넣어서 평소에 이만큼 두께의 신문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가지고 220불을 돌렸었으니까 그때. 갑자기 그러면은 일요일날 그래서 늦잠을 못 잔 적이 아니 그러면은 그거 돌리면 추가로 돈 받는 거 아니야? 그냥 월급을 받았어. 나도 신문 배달을 잠깐 해봤었는데 나는 이제 좀 어렸을 때 했어. 나 중학교 때 신문 배달을 했는데 잘 안 써주는데
내가 이 키가 이 모양이 중학교 때 그 상황이야. 이 모양이 이 모양. 지금 올해 부록인데 이따위 모양새가 중학교 때. 우리랑 앞자리가 다른 분인데. 왜 앞자리가 달라? 다르지. 나 39세야. 왜? 만. 보험 나이. 같은 70년대생끼리 왜 이러셔? 앞자리가 다른 사람이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때 당시 신문 배달을 할 때 나는 200불씩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몇 불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오토바이 안 타면 그렇게 못해. 내가 양쪽에 이렇게 들고 갈 만큼 배달을 했었는데 졸라 무겁더라고 신문이 생각보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끝장나.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삼촌뻘이지 그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배달을 했는데 나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면 저걸 받아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못했지. 얼마 못했고 그래서 신문 배달은 참 힘든 아르바이트다 이런 생각을 했어. 너 근데 신문 배달 보통 자전거 타고 안 해요? 오토바이 타고 했죠. 자전거 더 힘들어서 어떻게? 오르막길은 더 힘들겠다. 여성들은 오토바이를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그래서 좀 가까운 거리를 주고 아줌마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 야 중학교 때 신문 배달할 때 제일 좋은 자리 요새 시쳇말로 이제 꿀 빠는 자리가 아파트죠. 아파트 단지 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에서부터 쫙 돌리고 이제 쫙 던져. 그렇죠. 정확하게 눈앞에 아파트가 꽂죠. 꿀 빠는데 니네는 신문 보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은데? 배달하는 애는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는 없었어요. 배달 쫙 하면 그러면 여기 한 집 내리고 또 한 10분 가갖고 하나 거의 그러니까 이제 단독주택이죠 대부분이. 그렇게 돌리는. 그래서 보통 자전거 타고. 단독주택 아니고 무슨 오토바이 자전거 타면 진짜 힘든데. 전통가옥 아니야 전통가옥? 오토바이 타다 선생한테 걸리면은 맞아요. 무시하냐 지금 내 얘기? 오토바이는 앞에도 바구니가 있고 뒤에도 바구니가 있거든요. 맞는다니까요. 한 번 학생들 보급소를 타면. 지나가야 돼. 왜냐면 220km 한 번에 다 안 실리니까. 아니 어쨌든 그랬어. 모르지 다 실릴 수도 있지. 안 실려요? 220.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아르바이트 저 신문 배달 말고 또 뭐 해봤냐? 한 17개 정도 해봤는데. 뭐 하다가 지금 알바 얘기 나왔냐? 그거 하다가 파워FC를 이 보험사마다 바뀔 때마다 작업을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된다고. 아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래서 내가 나는 조추 월드컵 조추첨 때문에 일요일 날 하루 늦잠 자는 걸 못 자갖고 15일 연속 배달했다고 내가 아주 그냥 그때. 당신은 알바 뭐 해본 거 있어? 나는 알바는 학교 다닐 때 알바는 안 해봤어요. 그렇구만. 왜냐면은 우리 동네는 딱히 아르바이트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아르바이트지. 산에 가서 뱀 잡아갖고 팔고. 그건 안 돼. 왜? 안 돼. 그게 아르바이트지. 뱀 아니 잡아서 할수 있어요? 먹기만 했잖아. 아니야 팔기도 많이 팔고 뱀도 팔고. 뱀까지만 얘기해. 뱀에도 그 이상은 불법이라고. 뱀에도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소실적 얘기인 게. 뱀 독사 한 마리 잡아갖고 팔면 그 돈 좀 돼. 초등학교 때 막 뱀 한 마리 팔면은 뭐 독사 같은 경우 뭐 3,000원, 5,000원. 그치.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3,000원이면 큰 돈이. 지금 3,000원 초등학교 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 우리 아버지가 과자 사 먹으라고 500원 줬어. 잘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500원이 뭘 잘 사? 기억이 안 난다. 초등학교. 대학교 때 라면이 800원이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쇠고기 라면이 100원인가 그랬어요. 80원. 안성탕면이 120원, 110원. 안성탕면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쇠고기 라면을 많이 먹었던 우리 집 라면. 안성탕면. 한 살 차이인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사는 동네가 다르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아르바이트 한 10몇 개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나는 저기 막 엄마 100원만. 그랬네. 엄마 100원만. 오, 다 그렇죠. 근데 소풍 갈 때 500원 받았다며. 그러면은 봐봐 과자 몇 개 사고 그냥 라면이 100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음료수 하나 사고 그러니까 음료수에 과자 몇 개 사면 끝. 아, 우린 과자 안 사줬어, 우리 엄마. 김밥 싸주고. 김밥 사고. 나는 그 칠성 사이다 광고 있잖아. 머리 빡빡 민 애들이 나와갖고 그 삶은 계란에 사이다. 계란은 이제 집에서 싸주고. 그게 다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는 거는 음료수하고 과자 두 개. 중학교 들어가서 소풍을 가니까 서울에서 서울에 중학교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뭐 소풍을 뭐 서울랜드? 뭐 이런 서울랜드. 그때 당시에 자연농원, 에버랜드 9. 에버랜드는 안 가봤고 아 진짜?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이런 데로 소풍을 갔는데 그때는 엄마가 10,000원 줬던 것 같아요. 좋은 데 갔네. 우리는 항상 초등학교 때는 소풍 가면 뒷산? 아이 당신네는 저기 뭐 소풍 성대 서울까지 뒷산? 어떻게 와? 수학여행 정도? 수학여행 가면 이제 뭐 경주? 경주는 전 국민의 수학여행장. 다 가는 것 같아. 볼 것도 없고. 씨. 그냥 뭐 잡설은 그 정도 하고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누구 찍을까? 후보는 아냐? 몰라. 우리 지금 와하고 뭐 날라왔긴 했는데 아직 개봉 안 했어. 한쪽에 첨가가 왔어. 개봉 안 했어. 내가 쭉 요번에 몇 명 뽑아요? 열어서 보니까 250명 뽑겠지. 열어서 이렇게. 아니 내가 찍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네가 찍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2명? 3명? 못 봤는데 아니야. 찍는 사람은 한 명이지. 국회의원 국회의원 찍는 사람 한 한 명이고 명이고. 정당 투표도 한 명 할 거고 또 뭐 찍을 거고. 근데 우리 동네는 기호가 10몇 번까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 어제 보면서 깜짝 놀랐어. 이거를 좀 뜯어서 봐야 되는데 치열한데? 아직 경쟁률이 치열한데? 보통 한 3명, 4명 아니에요? 보험 그리고 10몇 설계사를 번까지 위한 있어요. 공약을 내건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 보험 설계사가 전국에 30만이라 그랬나? 40만. 40만이니까 모아놓으면은 이제 비례대표 이런 건 할 수 있을 숫자는 될 것 같은데 각 구별로 나눠놓으면 또 보험 설계사가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공약은 또 없을 거야. 내가 봤을 땐 이 노조나 노동 활동하는 데서 보험 설계사와 같이 이렇게 연대나 연합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보험사들 돈 많고 그래서. 근데 내가 가만보면 그 보험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도 보험 설계사 보기를 개똥같이 보기 때문에 이 10세들이 이 새끼들 노조 활동이나 이제 설계사 알기를 개똥같이 알아갖고 이 새끼들 아주 그냥. 근데 어디든 설계사 하기를 정말 개 똥같이 한다. 아니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지금 보험 설계사 어쩌다 보험 설계사를 찍고 있지만 우리가 보험 설계사의 뭐 자부심, 뭐 자존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험 회사의 스텝들은 진짜 어떤 그 월급을 받는 애들은 하다못해 원수사의 총무들까지 설계사들 우습게 봐. 그러니까 성질을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갖고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끔 내가 짜증을 내는데 통화를 하면서 어찌됐건 설계사들이 그렇게 대우받는 것도 좀 바꿔줘야 하는데 이게 좀 언제나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커뮤니티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거 내가 이렇게 오늘 교환 아닌 교환을 줬지. 교환 아닌 교환을 줬는데 처음에 이제 보내준 내용이 가져야 할 자세. 아니야. 보험자 대입권. 보험자 대입권에 대해서 그 뭐가 나와 있는 게 그 얘기가 있더라고. 보험자 대입권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대리권. 그러니까 나 대신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전손 처리가 나서 이제 전손 비용을 다 지불을 하고 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위권을 보험사가 잔존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는 그런 대위권이 있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위권이라는 게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데 가끔 문제가 되는 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와갖고 불을 다 싹 꺼버리면 못 쓰잖아 다. 근데 이거 뭐 건질 거 있나? 그래서 보험금은 다 탔는데 뭐 건질 거 있나? 그리고 화재 현장에 들어가갖고 이제 금고 열고 뭐 가져갈 거 있고 밥통을 안 탔네 들고 가고 이거 불법이거든. 왜냐면 가재 도구도 보험에 들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보험에 들어 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완료가 되면 그 잔존물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보험사가 대리권을 갖고 있는데 이 잔존물을 그럼 보험사가 치워야 되잖아. 근데 그게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잔존물에 대해서 보험사가 대리권을 포기할 때가 있어. 나 이거 안 가져갈래? 이렇게 하면 근데 대부분 안 가져가잖아요. 현실은 다 그렇지. 내가 치워줘야 돼. 근데 실제로 보험사가 대리권을 행사할 때가 있지. 어떨 때가 있냐면 자동차가 뭐 전손이 났을 때 폐차를 하면 얘 비용이 뭐 예를 들어 뭐랄까 그 폐차 비용 고철 비용? 고철 비용이 예를 들어 뭐 50만 원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그 대리권을 행사를 하겠지. 대부분 자동차를 가져가죠. 돈이 되니까. 이걸 팔면 돈이 나오니까. 근데 화재 현장에 뭐 다 타버렸는데 재, 더미 이거 치워달라고 하면 걔네가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이제 안 가져가요. 대리권은 이제 보험자가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나 안 할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치워지게 되는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있는데 뭐 이래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보험금을 이제 탈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까 화재 현장 이 보험금은 어차피 탈 거니까 그 안에서 뭐 창고에 물건이 있는데 뭐 좀 건질 게 있을까 빼오면 안 되는 거고 또 보험자 대위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어떨 때가 있냐면 사고,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뭐 이런 거일 때 보험자 대위권이 문제가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내가 너를 때렸어. 내가 널 때렸는데 넌 보험 들었잖아. 병원 가서 보험금을 이제 내가 병원에 돈을 낼 거 아니야? 보험금을 쭉 타. 난 맞기만 한 거야? 어. 같이 안 때리고? 어. 아 그럼 되지. 보험금을 쭉 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쭉 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때렸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끌려가서 합의서 써야 되잖아. 합의서를 썼어. 내가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어. 1,000만 원을 주고 합의서를 썼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함. 이렇게 합의서를 썼어. 그리고 보험금도 탔어. 그렇게 되면 그럴 때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될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설명 한번 해봐. 논리적으로? 나한테? 안 돼. 설명 한번 해봐. 왜 그럴까? 보험사에서 받은 게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합의서 문구가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결국에 합의서라는 건 형사합의는 왜 하는 거냐면 형사합의는 내가 구류. 깜빵에 가거나 벌금을 맞는데 그 형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하는 거예요. 어감이 참 좋다. 깜빵. 진짜 그러니까 깜깜할 것 같아 거기 가면. 예를 들어 형사합의를 해줘야 이 사람을 합의를 했고 처벌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써줘야 이제 처벌하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 또는 그 판사가 벌금사에서 벌금을 100만 원 때릴 걸 한 50만 원만 때리고 또 형을 뭐 10년 때릴 걸 한 5년만 때리고 그래서 형사합의금을 해. 안 때릴 수도 있잖아요. 형사합의가 잘 되면. 구류는. 아니 뭐 안 때릴 수도 있지. 뭐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런 일단은 아무튼 형량을 위해서 낮추기 형사합의를 위한 하고 부분이니까. 민사합의라는 건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 것을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합의, 자동차 보험에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민사 보상이 자동차 보험인데 자동차가 망가지거나 물건을 망가지면 대물에서 해주지. 그리고 사람이 다치면 대인에서 해주고, 그렇지? 대인과 대물이 있는데 결국에 이것에 대한 합의금을 주는데 그 보험사가 나의 민사 책임을 대신해서 합의금을 주는데 합의금 안에는 휴업손해, 그러니까 내가 일을 못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돈과 뭐 정신적 피해 보상 뭐 이런 거 다 해서 위자료 그리고 향후 치료비 요 세 가지가 제일 크거든. 요 세 가지가 제일 큰데 여기에 보면 나머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 합의를 하고 나면 보험회사가 그 사람한테 합의금을 주고 나면 나는 그 사람한테 줄 돈이 없는 거야 더 법적으로는. 근데 입장을 바꾸는 거지. 돈 주는 건 이제 돈을 받은 건 내가 보험사에서 받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았어? 나한테 피해를 본 가해자한테 돈을 받았잖아. 가해자는 나한테 돈을 다 줬지. 그러면 나한테 돈을 다 줬으면 보험사가 나한테 준 돈은 내가 지금 과잉 이득인 거야. 왜냐하면 보험사가 봤을 때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될 손해가 나간 거지. 맞잖아? 그렇죠. 그럼 보험사는 나에게 돈을 주고 내가 잘못이 없고 과실이 있다고 하면 내 과실만큼 상계하고 저쪽에 과실이 있는 만큼 저쪽으로 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돈을 보험사가 또 청구해. 내라. 야, 너 때문에 보험금 줬으니까 돈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가해자는 야, 나 피해자랑 다 합의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000만 원 줬어. 라고 얘기하면 보험사가 봤을 때는 오라?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데 피해자가 다 받았네? 라고 생각하면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을 뱉어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이 보험사는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대위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이 권한을 저쪽에 가해자한테 행사를 하는 거지. 근데 가해자는 나한테 돈을 줬잖아. 그러니까 저쪽에 못 받는 게 있으면 나한테 돈을 받아가야 돼. 그러니까 피해자는 양쪽에서 다 받아갔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보험사한테 병원비만 딸랑 받아도 그래요? 당연하지. 일단은 보상을 받았으니까. 민사로 합의한 부분이 병원비가 포함되니까?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그 보험사의
합의서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합의 내용에서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돼.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대부분 교통사고는 대부분 그러게 뭐 따로 이렇게 합의금 주고 그런 건 거의 없잖아. 왜냐하면 보험 교통사고에 같은 경우에는 나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험사가 그 사람을 대리해서 나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전권을 받아서 하니까 보험사는 보험사가 딱 주면 끝이야. 그래서 사실은 보험사에서 조금밖에 안 준다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 나는 좀 너 네가 가해자니까 네가 봐도 좀 억울하지. 좀 더 줘. 그러면 그런 데가 있어요. 이거 피해자가 좀 돈 좀 더 달라는데 더 줘야 하나요? 이거 계속 전화 와서 피곤해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주실 필요 없어요. 보험사가 나를 전적으로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니까. 나의 민사를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보험만 들면 안 돼요. 전적으로 대리를 못하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무보험하고 같아. 거의 비싸. 왜냐하면 책임보험은 어차피 벌금 피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죠. 그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무보험이랑 같아. 거의 무보험으로 사고가 나도 국가에서 이제 국가 정책에서 하는 이제 국가 보증 사업에 의해서 보장 사업에 의해서 책임보험에 대한 보장은 되니까 뭐 얘기가 잠깐 샜는데 그것 따라 그렇다고 치고 폭행 사고일 때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이 보험자의 대입권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의료보험 처리를 하는 게 좋으냐, 의료보험 처리가 아니라 이제 민간보험 처리를 하는 게 맞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게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사고가 났어도 의료보험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결국 보험자 대위에 관한 거냐.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어도 저 건강보험공단의 그 병원에서 이건 폭행사고라서 의료보험 적용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의료보험 적용 안 해주면 해주세요 하면 해줘. 근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봤을 때 내가 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이 할인해 준 거잖아. 의료보험공단에서 내 전체 의료보험공단에서 할인을 우리는 혜택을 받으니까 100만 원이 들어가면 보험 전체 그 병원비가 100만 원 중에 70만 원을 공단에서 해주고 30만 원을 자기 부담하는 이런 형식이란 말이지. 근데 폭행사고일 땐 가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상은 가해자가 해야 되는데 가해자가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고 또는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일단 지금 내야 될 돈이 없으니까 또는 보험 처리를 해줘. 그럼 공단에서 해준다고. 또는 병원에서 안 해주더라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해줘요. 해주게 돼 있는데 그럼 의료보험 처리를 해. 그럼 100만 원이 치료비가 나왔으면 7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냈잖아. 내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가 나한테 합의서를 나 치료비 100만 원 들었고 정신적 피해 100만 원을 하고 형사 피해 합의서 딱 작성했어. 그러면 다 받았잖아 합의서. 그럼 우리 둘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된 거잖아. 근데 의료보험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해자가 있는데 이 새끼 70만 원 공단에서 안 내줘도 되는데 내준 거잖아. 그럼 공단에서 야 네가 가해자야? 너 70만 원 내놔. 우리가 너 때문에 피해봤으니까. 보험공단에서는 가해자한테 70만 원 내놔 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럼 가해자는 뭔 소리야, 합의서 다 작성했는데 왜 70만 원이 또 날라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억울하다. 그러면 다 합의서 작성했고 그걸 딱 내면 보험공단에서 야 너 다 합의했다네. 왜 야 70만 원 다시 뱉어내 라고 해서 피해자가 공단에 70만 원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이게 보험자 대위와 이제 관련된 되게 재밌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서를 항상 작성을 할 때는 보험금 또는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뭐 요 내용. 뭐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건강보험 내용은 뭐 혜택을 안 받는다. 만약 그거를 만약에 합의서에 기재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라면 가해자는 또 그쪽으로 또 대리권 청구가 들어오면 또 돈을 줘야 되네.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또 줘야지.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이제 합의서 작성했는데 보험사가 또 돈 달래. 아싸 이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내 고객이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따라서 상담 스킬이 달라지는 거죠. 야, 이런 게 이제 보험자 대위와 이제 관련이 된 내용이고 구상권과 관련이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들어가고 한문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논리적 근거는 이득금 원칙이에요. 이득금 지원. 실비를 2개 가입하면 중복해서 보상하지 않고 이제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처럼 어떤 피해를 과도하게 부당하게 받는 걸 법적으로 좀 금지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 합의서 작성을 하고 뭐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잘 상담하셔라.
그런 내용. 참 유익한 내용 아니야? 그지? 유익한데 쉽진 않다. 근데 고상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솔직히 위험해요, 고객들이. 일단 안 물어보죠 보통. 그러니까 물어보는 고객들은 다 끝나고 위험해요. 나서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겠죠 있어. 그러니까 좀 뱉어내야 되는 경우가 이거는 이제 대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이제 우리가 소득이 많이 오픈돼 있으니까 소득 구간에 따라서 1년에 써야 되는 병원비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을 쓰면 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줘. 내가 병원비를 1년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썼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나는 보험을 실비보험을 가입했으면 500만 원을 썼으니까 500만 원을 돌려받았을 거 아니야. 실비보험으로. 네. 그런데 어느 날 보험공단에서 이런 연락이 와. 당신은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으니까 깎아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냈던 병원에 냈던 보험료 중에 어떤 특정 부분을 공단에서 입금을 해줄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땐 땡 잡은 거잖아. 그걸 알아서 입금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소득 수준이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럴 그래. 때가 있어. 그래갖고 야 너 1년에 내야 될 돈 이상으로 입금을 했어. 이제 병원비 냈으니까 이제 공단에서 야 너 너무 많이 냈는데 이렇게 내줘. 다시 돌려줘. 그걸 통상 병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병원에서 그런 걸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 처리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낸 영수증과 의료비 영수증과 그 세부 내용을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잖아. 네, 그럼 보험사에서는 그거를 이제 돌려주잖아. 네. 우리가 다 받아주잖아. 우리가 다 받고 나면 공단에서 나중에 돈을 돌려주면 아싸 이게 뭐 떡이냐라고 써버린단 말이지. 근데 그 통보가 보험사에 가. 아, 그럼 달라고 하겠네. 보험사에서 다시 줘. 어차피 좋은 건 없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지. 야, 이 새끼들 내가 돈 주고 보험회사에 보험 들었고 내가 정당하게 낸 돈 돌려받은 건데 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보험 설계사가 굉장히 난감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그런 자세하게 들으면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상황이 생길 때쯤이면 이 얘기가 까먹어서 잘 기억 안 날 거야. 기억날 것 같은데요? 아하. 그랬던 그런 얘기 있었어. 이렇게. 더 헷갈려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얘기가 보험자들이 이런 거 모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씨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병신들이 뭐 이상한 댓글 달아놨더라고. 결론은 거기로 가는 거야. 그래? 결론은. 그래가지고 저 새끼 저거 뭐 알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아니야 알고 얘기하는 걸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맞는 얘기를 답글을 달아놨어. 근데 그 욕했어요 또? 근데 걷다 대고 뭐 이게 뭐 누구의 재산이냐는 좀 뭐 개소리를 답글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아유 진짜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고 살아라.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한번 다뤄지면 그 중에 누군가가 방송을 보면 너 거기다 댓글 달겠네? 그분이 나름 이 바닥에서 좀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래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만뒀는데 우리 독자들이 누구지? 하고 하겠네? 나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잘난 사람 몇 명 없어. 잘났다고 뭐 이런 쪽에서 보험 설계사가 그것도 모르냐는 좀 개소리하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한번 들어두시면 뭐 잊어버리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잊진 않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경우니까 극히. 많아. 찾아보면 되게 많아.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당할 일이 많지 않은 거지. 케이스는 되게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복잡한 법리가 적용된다. 좀 길어졌는데 그 다음 내용 그 내용이 이제 I never want to let you go that way. I'm all alone, running in the rain for you. I wanna give my life to you, to you. So many times I let you down. So many times I made you cry. Never meant to be that way. I only want to sing. Send my love to you.
times I made you cry. Never meant to be that way. I only want to see. Send my love to you. 내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태아보험. 태아보험 이건 이제 그 보험사 커뮤니티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얘는 안 하고 넘어가는 거야? 아 걔는 메인 주제야. 아 이게 메인이야? 그리고 그 메인 주제라고 지금 얘는 안 하냐고 얘기하니까 보험 설계사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뭐 이게 요번에 메인 주제인데 그 다음 내용 태아보험 가입 후 태아 확정이 안 된 계약 태아가 소아암에 걸렸을 때 보상이 가능해요. 저의 경우에도 있었어요. 암은 걸리지 않았는데 저는 이거 얘기하면은 뭐 걸릴 수도 있는데 주민번호 이게 그 가입이 될지 안 될지가 애매할 때 가입이 될지 안 될지가 애매할 때 심사를 올릴 때 가짜 주민번호로 심사를 해요. 저는 올려봐요. 위험한데? 위험한가? 매우. 넘어갑시다. 그러면 아니야. 알아서 할 거야. 삐 주민번호로 저는 설계를 해봐요.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러면은 이제 원래 고객 주민번호가 아니잖아. 그게. 그렇죠. 네. 근데 그대로 계약을 체결을 할 때가 있어. 까먹고. 아 그걸로? 근데 그 고객이 대박이다 그거. 그건 언어도 있다는 얘긴데? 있어. 그렇게 보험을 체결했으니까 자기 주민번호가 아닌 걸로 이름만 만든 걸로 보험 계약에 체결된 거야. 그렇죠. 그렇게 체결을 했는데 이 사람이 태아보험을 가입했는데 애를 낳은 거지. 애를 낳고 태아 확정을 바로 했으면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주민번호가 다르니까 바로 잡았을 텐데 바로 잡지를 못했어. 태아 확정을 내가 한 2년 동안 안 한 거야. 보험사에서 막 전화오고 난리 났을 텐데. 아 요새야 그랬지. 예전엔 안 그랬어.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도 잘 안 하던데?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다 되게 엄마가 보험 가입할 때 주민번호가 틀리게 보험 가입을 한 거고 태아 확정도 안 한 거야 2년 동안. 근데 보험금을 청구해야 될 것 같아서 보험금을 이제 애가 좀 병원에 갔다 와서 보험금 청구서를 나한테 보냈더라고. 근데 피보험자 조회를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야. 애가 태아 확정이 안 돼 있었던 거야. 근데 2년이 지났으니까 야 이거 태아 확정이 안 됐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이거 태아 확정해야 되니까 이게 제가 깜빡했다 솔직하게 얘기했지. 태아 확정을 해야 되니까 이 출생증명서는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좀 달라. 네. 주민등록 등본을 딱 받아서 보니까 이제 계약 피보험자가 없는 건 알았잖아. 이제 엄마 주민번호 계약자로 조회해 보니까 계약이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가입한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름으로 조회해 보니까 엄마 주민번호도 틀리게 가입돼 있는 거지. 아 이름은 똑같고? 그래갖고 이제 엄마 주민번호 배서하고 뭐 주민등록증 받고 쌩 난리를 난리를 치고 나서 이제 태아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보상이 되나? 그때 물음표를 한번 딱 찍었던 적이 있어.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이 커뮤니티에 연락 많이 나오고 태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태아 확정이 안 됐을 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병원에 가면 보험금 청구 서류에 태아 주민번호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받아본 적 있어요? 기억이 안 나. 받아본 적이 있다. 받아본 적 있어? 저는 증권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증권이 아니라 그거 말고 보험금 청구 서류. 예를 들어서 김순이라고 합시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 김순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산모가 김순이야. 김순이가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 그럴 수는 있지. 인큐베이터에 바로 들어갔고 이제 출생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해. 이럴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보험금 청구서에 안 해봤지? 왜냐면 그거는 제가 안 해봤고요. 해봤어? 제가 해본 그건 거는 해봤는데? 해본 거는 이제 출생신고하기 전에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잖아요. 아기가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며칠 이내에 그 신고를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의료보험 혜택 적용된 부분에서 병원비를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카드를 긁든 뭐 돈을 내든. 그러니까 통상 이제 병원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이거 의료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하고 네. 이것들을 갖고 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의료보험 적용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병원비를 내는 경우가 있지. 네. 그건 내가 병원비 낼 때고 보험금 청구 서류가 들어왔다고 어떡하냐고. 근데 난 그렇게 하고 나서 항상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태아 등재는 이제 안 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태아 등재 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별로 달라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케이스별로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처리하는 병원이 있고 어떤 병원이 있냐면 이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가 퇴원을 할 때가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끝까지 안 하고 이 아이가 퇴원할 때가 됐는데 보험금 청구서를 쭉 받았어. 받았는데 태아 확정을 했지 병원에 있는 동안. 네. 태아 확정을 했고 출생 신고를 했으니까 주민번호는 있지. 그래서 이제 자녀 보험에는 애기 주민번호가 찍혀 있는 거야. 근데 병원에서 나온 서류에는 김순이의 자, 김순이의 딸, 김순이의 아들 이렇게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나 그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보금 청구하면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되게 헤맸는데 이게 김순이라는 것만 명확하면 이제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태아 확정을 안 했을 때 일단 출생신고를 먼저 하게 하시고 그 주민번호를 병원에 가져가서 병원에서 아이의 주민번호를 확정하고 그 서류를 받아서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면 무방하다. 혹시나 고지 위반을 하고 태아보험을 가입하신 분도 태아 문제 고지를 고지가 염색체 이상 뭐 이런 거 태아 영수검사할 때 문제가 됐던 이런 고지사항 문제가 아니라면 산모의 고지사항이 문제가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게 연관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지 않다면 쫄지 말고 청구하세요. 나옵니다. 너무 작은 것들은 청구하지 말고 강제지 당할 수 있으니까 짧은 기간.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건 청구하지 마시고 좀 이제 초반에 청구해야 될 때는 보험금이 많이 나올 때가 많아. 왜냐면은 인큐베이터 얘기했던 인큐베이터라든가 얘기가 어떤 크게 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건 이제 뭐 1년치 보험료 내고 뭐 강제해지 되면 되지 뭐 그거까지 좀 보는데 보험금 많이 받으면 초반에 다 치료받고 나오는 건데 그 쫄지 말고 청구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뭐 보험 설계사가 이거 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럴 수 있는데 그 아이가 그때 병원에서 나오고 나면 평생에 걸쳐서 태아 잔여보험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청구하세요.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청구하면 유지 주민번호 다르게 해서 저도 한번 계약해가지고 청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 아니 요즘은 전산에서 실명 인증해갖고 웬만하면 다 잡아내잖아요. 아니 예전에는 예전에는 없었어. 그냥 정말로 주민번호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도 그 청약 진행이 됐었어요. 한때. 네, 한때 그러면서 이제 주민번호 아무튼 내가 잘못 입력해갖고 진행을 해갖고 한 건이 있어가지고 청구가 들어왔는데 주민번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조회받더니 내가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등본이랑 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분증하고 등본하고. 네, 내가 이거 해서 잘못 입력해서 이렇게 청약 진행해서 계약을 했다. 그래갖고 그거 이제 신분증이랑 등본이랑 달라고 해서 그래서 신청하고 청구하니까 주더라고요. 줘. 예전에 그래서 신청한데 굳이 처음에는 제가 초반에는 존나 쫄았어요 정말로. 그런 거 실제로 주민번호가 바뀌는 고객도 있어요. 주민번호는 웬만하면 잘 안 바뀌어요. 웬만하면 제 친어머니도 주민번호가 바뀌었어요. 아 바뀐 적 저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떤 주민번호도 적이냐면은 옛날에는 그 출생신고를 막 1년 후 2년 후 늦게 한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정정 신청을 한 거예요 법원에. 그러면 이제 앞에 생년월일 다 바뀌잖아요 주민번호가. 네, 왜냐면 내 동생도 주민번호가 바뀌어 있어. 왜냐면 출생신고를 좀 늦게 해가지고 얘가 법원 그 정정해가지고.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네. 진짜로 12월 31일 날 아이 낳으시려는 분들은 어떻게든 참아요. 1월 1일 날 하고. 아 참고로 제가 요새 사주 공부를 하고 있는데 12월 31일 날 애 낳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1월 1일 날 애 낳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황금 돼지띠해 뭐 이렇게 낳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학교 입학 나이가 달라져. 학교 입학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 쌍둥이인데 1분 차인데 애가 나이가 다른 경우가 있어. 12월 31일 뭐 11시 59분하고 아니 그거는 병원에서만 알잖아. 그럼 출생신고 뭐 하루 늦게 났다고 하면 되지.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해서 아예 학교를 또 그렇게 사주할 때만 필요해. 아니 뭐 하루 늦게 태어나고 하루 일찍 태어나고 뭐 그 법원에 가서 뭐하러 정정해. 안 그래? 좀 사주 볼 때만 12월생들은 그래서 태어나서 12월 31일은 태어나면 2살 되니까 한국 나이로는 주사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아. 태아보험 가입 후에 2년 이상 2년이 지났건 3년이 지났건 보험금 청구 서류가 들어오면 배서하고 이제 청구하시면 아무 이상 없다. 뭐 그 정도 얘기. 네,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없으니까. 이 정도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과 재해와 생명보험의 재해와 손해보험의 차이. 아 여기 밑에 여기 카톡으로 봐야겠구나. 어두워. 자 이렇게 보고 태아보험 확정이 안 된 계약이 그 아이가 소아암에 걸렸을 때 보상 가능한가? 보상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보니까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각종 이제 커뮤니티에 뭐 어떤 게 오냐면 우리 나한테 문의 온 고객이 이런 고객이 있는데 이거 뭐 보험 가입되나요? 이거 가입되나요? 이거 가입되나요? 뭐 그런 보고 질문 있는 많죠. 이거 나오잖아 여기. 뭐 가입되나요? 이런 고객이 있는데 이거 가입되나요? 이거 가입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어떤 답을 원해요? 원하는 그냥 답을. 편하다고 해 이게. 일단은 물어볼 수 있죠. 처음엔 첫 번째는 일단 급하고 당장 누가 물어볼 데 없고 대답을 해주자니 자신은 없고 안 해주자니 좀 그렇고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누군가 친절하고 우리 오지랖 넓으신 분들이 항상 대답해 주니까. 근데 저는 문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설계사들은 솔직히요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딱히 그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질문하는 불쌍한 거야?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야? 어.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데 딱 올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아니, 왜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 일을 못 하겠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마 내가 그렇게 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해서 간절한 마음에 근데 올린 시간이 막 평일 오전 10시 막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전화 통화하면 되는데 아니 올린 시간이 밤 10시 반 막 이러면 그럴 같이 수 있어. 일하는 사람들한테 전화 못해요? 10시 반에? 아니 우리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죠. 아무튼 저는 좀 이해가 안 가 그 부분. 근데 이거는 그 내가 봤을 때 밴드나 뭐 카페나 이런 내용이 정말 수십 건이 올라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회 카페나 아니면은 뭐 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뭐 누군가 아니, 작업 실제로 설마 그렇겠어? 실제로 컴퓨터를 못하는 설계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올렸던 질문을 다른 사람이 왜 올렸을 거라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리고 심지어 검색조차 안 해봤어. 약간도 찾아보지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심지어 생명보험 설계사인데 실비를 물어봤어. 제가 봤을 때는 회사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근 본부장님을 추천합니다.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물어봐서 언제든 답변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많아. 왜냐면 제가 ING를 거쳐서 메트라이프 거쳐서 지금 있는데 GA로 왔는데 ING나 메트라이프 때의 동생들이 다 저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진짜 잘 안 옮겨야겠는데. 근데 돈은 되게 잘 벌어. 그 사람들 다 2천만 원, 3천만 원 벌고 다 외제차 끌고 다니고 다 그래. 그런데 잘 몰라. 잘 몰라. 그래서 잘 몰라도 잘 파는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러니까 종신보험 가입한 사람이 연금 200만 원씩 가입한 사람이 물어봤대.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 고객 관리 차원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그럼 커뮤니티에 그냥 한 줄 올릴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갖고 아니, 그건 좀 공부 안 해.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막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반응이냐면 그냥 또 물어볼게요 형님. 그냥 그러고 말 안 들으려 그래. 그냥 얘기해주지 마세요. 가끔 대신 전화도 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얘기해주지 마요. 뭐하러 얘기해줘? 전 그냥 해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좀 이해 불가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 본인 그 영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궁금한 거 있고 물어볼 거 있으면 어떻게 해결했어? 저 솔직히 처음에 일할 때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좀 회사 옮겼잖아. 그래서 회사 옮겼잖아. 그 처음에 일한 데는 그래서 회사 옮긴 게 아니고 처음에 일한 데가 어디라고? 인카? 아니야. 그 전에 이제 조그마한 개인 대리점인데 복합 TM 업체인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온라인 영업을 하는데 다들 이제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 따가운 말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거기서 계약 나오는 것들 다 실효되고 해지될 거다. TM 하는 애들이? 나한테 그딴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뭐 왜냐면 신입이니까 한참을 그냥, 못 보고. 네. 그래서 아무튼 계약 막 했죠. 그런데 이제 계약도 많이 나오고 유지도 잘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날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당신이 사주가 좋았어 그때 운이. 아니 아무튼 그런데 따라한 사람들이 계약이 안 나오는 거야. 운이 좋았다니까. 들어봐. 알았어. 그래서 대표가 나를 조용히 부른 거예요. 왜 불렀지 제가? 그래 갔죠 방에? 너 집에 가서 일하면 안 되니 나보고. 왜? 다른 사람들이 계약이 줄었대. TM 하던 애들이. 그렇죠. TM으로 해서 계약
하던 사람들이 날 따라해서 실적이 없으니까 네가 방해가 된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계약이 안 나온 사람이었으면 너 그만둬라고 했을 텐데 계약이 나오니까 집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나 집에 가면 일 안 하는데 혼자 이제 딱 생각을 했죠. 그거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래 잘 생각해 보래요. 그래갖고 잘 생각해갖고 못 갔네? 가갖고 그 다음날 저 그만둘게요 하고 딴 데 갔어. 그래서 그 얘기 왜 해? 나 처음 일 시작할 때 물어볼 데가 없었다. 물어볼 데가 없었는데 뜬금없이 뭐 시켜. 누군가한테 그거를 인터넷으로 내가 질문한 게 아니고 검색을 해서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약관 보고 혼자서.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잖아. 아니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머릿속에 인지가 없는 거지. 근데 밴드는 어떻게 물어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익숙한 거지 찾아보는 게 익숙한 게 아니고. 너무 안이하게 사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커뮤니티에 보면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가끔 김정국 부장님 같은 분이 댓글 어떻게 다냐면 지점에서 이런 거 안 알려줘요? 아니 좀 한번 찾아봐요. 이런 글이 수없이 많이 올라와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정말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답변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밑에 어떤 댓글이 다냐면 너는 처음이 없었냐, 너는 궁금한 게 없었냐, 막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그래도 물어본 게 기특하다는 등 막 이런 물어본 사람들을 옹호하는 대표들이 훨씬 더 많아.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좀 웃기더라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아니 나는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니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뭐 찾아보고 뭐 했는데 모르겠다 하면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물어본 사람은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아니 우리가 질문을 보면 알잖아.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정말 최소한의 걸 하고 했는지. 그죠. 잠깐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답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막말로 내가 이제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난 물어볼 수도 있고 댓글을 달아줄 수도 있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수도 있다고 봐. 그런데 내가 이제 물어본 사람들을 조금 안 좋게 본다? 좋게 본다? 뭐 이런 내 느낌은 아닌데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게 뭐냐면 안 좋네. 아니 그냥 느낌이 안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이제 내가 교육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심사 올려보면 답 나오거든. 그냥 이런 거 고지해갖고 심사 하나 올려보면 돼. 기록이 남을까봐. 원수사는 한번 기록 나면 끝장이야. 가입이 안 돼. 그럴 수 있어. 내가 원수사 출신이라. 아니 근데 원수사도 그 가심사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인번호 안 넣고. 그러면 걔네들이 진짜 넣으라 그래. 애매한 것들.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답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간 애매하게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고객한테 그 얘기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 왜냐면 나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원수사에서 ING 매트 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팀장, 지점장인 거 다 몰라. 그래갖고 저는 상품 개발부랑 본사랑 하여튼 그냥 지적지 지어서 그러니까 지점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한테 물어보긴 했어. 그런데 너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니? 일도 못하는 게. 그래갖고 내가 아니 궁금하면 안 되냐고. 왜냐면 쟤는 하나도 모르는데 종시를 연금처럼 팔고 연금을 종시처럼 파는데 월남 500씩 해. 뭐 월급 2천. 나는 저렇게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못 팔았나? 근데 나는 상품 개발부에 물어보고 본사에 물어보고 나는 호기심이 해결이 돼야 내가 확신이 돼야 영업을 했던 스타일이니까. 좀 속상하다 이거. 어쨌든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공감을 해서 댓글을 달아주는데 기본적으로 예의 없이 물어보면 저도 까버려요. 물어보는데 예의도 없는 애들이 있어. 난 일단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런 글을 검색할 시간이 없는데 나도 볼 시간이 없어요. 가끔 보면 이제 그런 날 잡고 많이 날 잡고. 근데 꼭 그런 사람 있지. 거기에 댓글을 이런 것도 모르고 너 찾아보려는 노력도 없냐 이렇게 댓글 다는 것도 난 좋지 않게 봐. 굳이 내주면 되잖아. 굳이 뭐하러 거기 그런 글을 써.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 그가 보기에 답답했던 거지. 아니, 내가 봤을 땐 그런 글 다는 사람들은 그거는 죽돌이들이야. 본인들 저거예요. 그냥 본인들 자랑이야 자랑. 그래 커뮤니티 죽돌이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아는데 니네 지점에 이거 알려주는 사람도 없냐 그러면서 본인 과시로 그 애 상대편 물어보는 애 까는 거야. 왜냐하면 일부러 온라인 영업 하다 보면은 꼭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댓글 달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류의 댓글 다는 사람들이 다 그 온라인 쪽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걔네들 상대 안 해요. 편협한 지식과 이제 편협한 몇 가지 케이스로 뭐 그런 것들을. 네, 진짜 40만 보험인 중에 제대로 그걸 알고 파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0만 보험 설계사 중에 일을 하는 사람도 난 10,000명밖에 안 될 것 같아. 일을 제대로 39만 명은 그냥 뭐라? 출퇴근만 하는 사람들 같아. 일명 보험 백수. 출근하고 졸면서 조회하고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니까 점심 먹고 점심 먹으니까 수다 좀 떠니까 오후 되고 오후 되니까 애들은 퇴근할 애들 들어올 준비해서 집에 가서 밥 좀 하고. 자, 마무리합시다. 그 각종 끝났어? 커뮤니티에 각종 커뮤니티에 이런 병들이 있는데 이거 되냐 안 되냐 그냥 솔직히 이거 한번 심사 한번 올려보세요. 자기가 원수사에 있어서 도저히 못하겠으면 다른 뭐 코드를 알아보든지 지인들 뭐 GA에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쪽에 내가 현대로 놓고 내가 현대해상 다니는데 현대 이거 벤치 맞으면 2번 다시 할 수 없다면 메리츠로 심사 한번 넣어보시든지 아니면 뭐 KB로 심사 한번 넣어보시든지 그래서 좀 뭐 넣었는데 거기서 통과되면 하나를 확보한 거잖아. 그러니까 현대해상에 넣어갖고 안 되면 그 보험 설계사 고객을 위한 그 숭고한 마음으로 메리츠 설계사한테 그냥 넘겨주세요. 브라보. 경유 그게 아까워서 안 넣나? 경유 말고 진짜로 그냥 주는 거죠. 경유 말고 진짜로 줘야지. 근데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주고 소개해주고 받는다. 그 소개가 그래놓고 나는 고객을 위해서 뭐 이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정말 멋 같은 소리고. 결국에 그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 야 설계사 이득보다 고객의 이득을 먼저 따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 같아요. 꽤 많은 게 아니고 다 그렇지. 다 자기 저는 안 합리화하고 그래요. 사는 거지. 저희 세 명이 보험에 대해서 나름 난다 긴다 많이 안다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심사를 올려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처음 하니까 잘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지만 가급적 본인들이 해보십시오. 이게 찾아보고. 케이스가 일주일 단위로 언더라이팅 기준이 바뀔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됐는데 이번 주에 안 될 때가 있어. 막힐 때가 있고 지난주에는 안 됐는데 이번 주에 될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언더라이팅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가 되면 반드시 청약서 출력을 하세요. 그리고 넣으세요.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출력이 되면 반드시 손해보험은 대부분 다 출력이 됐으니까 웬만하면 안 받는 언더라이팅 중에서는 이제 실비 중복가입 정도 같은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청약서 출력이 되면 받아줘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경우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그러면 어디에 보험가입이 되는지 안전한 무엇인가 하나를 확보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험 계약 줄 거 아니라면 거기에 한두 군데 넣어보세요. 본인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 말고. 신입이니까 그런 보험적인 인맥 인프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험 인맥 인프라가 없으면 회사를 옮기려 하잖아. 회사 옮기라고 그랬잖아요. 전화하세요. 그렇게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점이 아닌 곳에서는 오래 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만뒀다고. 그건 좀 극단적인 것 같아. 나도 근데 옮겨야 된다고 동의해. 122표? 자, 여기 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번 달부터 이제 뭐 그 전에 간편보험이 한 4개, 5개 정도 회사가 있었는데 이달에 메리츠가 하나 그렇게 전산을 보니까 상품이 메리츠 화재에서 그 간편보험이 또 추가가 됐어요. 간편보험이 추가가 됐는데 간편보험 요것만 알고 가자. 고지의무 간편보험은 어떻게 뭐가 간편한 거야? 뭐가 간편한 거야?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고지사항 추진단 본부장 알아요? 간편보험 고지사항? 3개? 대답하세요.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첫 번째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뭐 재검사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뭐 2년 이내에 입원 이력이라든가 수술 이력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뭐 암으로 진단이라든가 입원 수술 이력 있는지 이것만 없으면 그냥 다 통과입니다. 그렇지. 요 3개만 없으면 대부분 통과인데 그 계약서는 알려면 물어보죠. 고혈압도요? 고혈압잖아요. 1, 2, 알려주면 3번 해당 안 되면 그냥 패스다. 당뇨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왜 이 간편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아프지 않은 사람이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비싸게 책정돼 있어. 할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3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 있어도 가입되나요? 이거 없어도 가입되나요? 뭐 앞에 물어봤던 거 있잖아요. 이거 있는데 보험 가입되나요? 좀 힘들다 싶으면 그냥 간편보험으로 그냥 넣어버리세요. 근데 대신에 이제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이 썩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썩 마음에도 안 들고 금액도 비싼데 일단 보험을 가입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거기 의외로
5년 이내 암도 잘 안 걸리고 3개월 이내 병원도 안 걸리는데 2년 이내 입원이 잘 걸려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아까 그 하루라도 입원하면 안 되니까. 커뮤니티에 물어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야 그냥 간편보험으로 그렇게 쉽게 영업하려면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고객이 최대한 보험료 싸고 괜찮게 가입해 줄 수 있는 걸 찾는 게 내가 할 일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그럼 네가 열심히 찾아보든가. 왜 네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편보험 화두가 많이 되는데 간편보험이 이제 거의 모든 회사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거의 모든 회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고 간편보험 프리패스 플랜들이 그 이 세 가지 좀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또 얘기? 자, 또 얘기합니다. 알릴루무상, 간편보험의 알릴루무상입니다.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 2년 이내에 질병 사고로 입원이라든가 수술 이력. 그다음에 세 번째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 및 수술 이력. 이거 없으면 그냥 패스입니다. 자, 내가 다시 5년 한번 이내에는 입원은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일단 대략 일반적인 거 다시 한번 한번 확인하시고 대략 이 정도. 나 이거 잠깐 멈춰야겠다.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이거 중간에 CM 하나 좀 삽입해야겠다 내가. 자, 1부 끝냅시다 잠깐. 보는 처음인데 사람들이 아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꽤 많이 시작했는데 화장실 하여튼 어쩌다 사설이 길어. 본론은 시작도 안 했는데 1시간 넘어갔네.